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의 이슈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 25% 부가 발표를 하면서 또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커졌고, 중국발 리스크도 있었죠.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이 또 들리면서 AI 관련주들도 하락폭을 좀 많이 키웠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많이 하락하면서 또 매수 기회가 온 종목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최근 한 3, 4주 사이를 보면 제가 3월 11일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테슬라 주가가 220불 근처까지 하락했을 때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하락을 해줘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가 3월 11일이니까 딱 이 지점이었거든요. 222불이었고 주가가 거의 290불까지 또 바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최근 하락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파가야나 TSLI 같은 종목을 이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었죠.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이렇게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종목들을 그때그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당시에도 제가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종가 매매로 이제 1차 매수를 하고 더 하락하면 2차, 3차, 4차 계속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그 다음날 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저는 어제 매도를 했어요. 단기간에 뭐 한 40% 수익을 봐서 기분이 뭐 좋긴 하지만, 자꾸 이런 레버리지 같은 데 손을 대기 시작하면 주식을 자꾸 도박으로 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생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일주일 거래량을 보니까 토스증권 기준으로도 보면 TSLL 거래량이 가장 많았더라고요. 최근 일주일이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많이 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TSLL 매수하신 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투기성 종목을 저도 뭐 소량 매수하긴 했지만 이런 방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메인 주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자료가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관세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역발상으로 중고차 관련 주식이 이 관세로부터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관세 리스크가 됐건 기타 다른 어떤 시장의 어떤 노이즈들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심리 변화로만 주가가 하락한 건지를 좀 구분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좀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을 이제 하락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로 하락해줬다고 생각하면 이제 과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관심 갖는 종목 3종목도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4월 2일부터 보복 관세 조치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고,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4월 2일 이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시 주식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걸 추천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 이 카맥스라는 주식이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거죠. 자,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특히 자동차 관세가, 그러면 자동차 신차 가격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이런 중고차 시장에 눈을 더 돌리게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세로 인해서 이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자동차 관련 주식을 찾는 과정에서 카맥스의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 종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혜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해서 이 기사는 한번 올려드렸고, 다른 관점의 트럼프 관세 수혜주 관련 자료도 참고해주세요. 미국에서 모든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자동차 관세 정책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제가 이 포스팅의 마무리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또 체크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서 이 부채 관련된 지표들도 체크해 보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쭉 분기별로 이게 업데이트 되는 자료인데요. 작년부터 쭉 봤을 때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거든요. 상승 범위가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더 상승해서 좀 잠재적인 이런 게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2024년 4분기 때 이 상승하는 이 추세가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대출 연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 수준으로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그런 모양인 것 같고, 2025년 1분기에 이게 좀 꺾여주기를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뭐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기업의 내지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이제 빠지는 경우는 저는 좋은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스터디클럽에서 밀착 관리하는 37개 종목 외에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유튜브에서도 다뤘지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랑 이 템퍼스 AI 그리고 아큐틱스 바이오테라피틱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다 다뤘던 종목인데,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제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까지 하락해서 어제까지 세 번째로 분할 매수를 했어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기 전에 LOC로 주문을 걸어놓고 일어나서 주문이 체결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약간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어서 한 40불 밑으로 하락한다면 계속 모아갈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템퍼스 AI도 제 스터디클럽 밀착 종목으로 추가하면서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 이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024년 12월 11일에 락업 해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락업 해제가 되고 바로 내부자들이 막 주식을 이제 팔아 제끼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 쭉 보면서 내부자들이 또 가격이 뭐 적당히 올랐을 때 계속 물량을 시장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를 공유해 드렸었는데 2024년 6월에 IPO, 그러니까 상장할 때 한 1,100만 주 정도를 이제 공모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기존 내부자들, 그러니까 락업으로 해제돼서 시장에 나올 물량들이 한 1억 주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큐틱스 바이오테라피틱스도 지금 좀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1차 기준점으로 판단하는 적정주가 템플릿으로도 한 요 정도 구간대가 적정주가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번 주에 설마 이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겠지만 하락장이라고 해도 이 종목들 적정 수준으로 하락해 준다면 한번 과감하게 또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주가가 또 다시 빠지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의 어떤 미래 비전이 지금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이제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테슬라라는 기업을 계속 보고 있는 거여서, 제가 2주 전에 테슬라가 220불 정도 됐을 때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로 한번 또 내려와 주면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틀 남았는데 남은 이틀은 좀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해 주면서 편안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TF 투자할 때 총 보수만 보면 안 됩니다. 총 보수는 기본적인 운영 비용일 뿐 실제 부담하는 실부담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보수가 낮아도 매매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높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죠.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총 보수가 0.0068%이고 낮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로 동일 벤치마크 대비 실부담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ETF 투자 진짜 비용까지 따져보고 결정하세요.